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어떤 이야기로 오늘 시드물을 또 박살내러 와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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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또 현실 공포가 될까요? 약간은 믹스가 되긴 했는데 현실입니다. 예. 오케이, 나 믹스된 이야기 요즘 너무 좋아요. 커피 믹스 마냥 좋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터스 초이스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린씨입니다. 동네 꼬마입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신이에요. 19년도에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는 한 6개월 전쯤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친구라고 표현은 하지만 거의 얼굴 본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연락도 않고 지내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승차 쪽 영업을 그래도 몇 년째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이제 소문에 소문으로 연락이 와요. 누가 차 산다고 하면 소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보니까는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게 한 10년 전쯤인가? 저도 기억이 되더라고요. 네. 얼굴이랑 알고 이름도 알고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차 구매를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저희 브랜드는 아니었고 다른 브랜드 영업사원을 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건 어렵지 않고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근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30 후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나이에 사별을 했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분이 이제 먼저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많이 편찮으셨었냐, 재수씨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내용이 조금 기구하기도 하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씁쓸하기도 한 그런 내용인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한 게 18년도 말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신혼집도 준비를 할 거고 애는 어떻게 할 거고 여러 가지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여자친구, 그러니까 똘비라고 할게요, 그 친구를. 똘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베이비리스, 애기는 갖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봤었대요. 네.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인생을 즐기자, 이제 그렇게 합의를 본 커플이었고, 이제 신혼집을 어떻게 차려야 될까 서로 고민을 했대요. 이미 그 당시에 둘은 동거를 하고 있었고 이제 3룸에서 같이 살고 있었대요. 네. 서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같이 이제 양가에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네. 어차피 아기를 안 갖기로 했기 때문에 학군이란 게 얘네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도심에서 차를 타고 진짜로 한 10분도 안 가는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마을이죠. 거기에다 전원주택을 짓고 살자. 그러면 거기는 도심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근데 제가 들어도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땅도 알아보고 또 똘비도 열심히 알아봤대요. 어디가 괜찮을지. 그러다가 참 괜찮은 자리를 발견을 했대요, 마을을. 이미 거기에는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한 2채, 3채 정도 있었고 정말 접근성이 너무 용이했고 너무 좋더래요. 네. 대신에 땅값은 좀 비싸죠. 시골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땅값 자체가. 단가는 좀 있는데 괜찮다, 여기 괜찮다. 그 추진을 하려고 봤더니 똘비는 그동안 자기가 들은 지식들은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걸 계산을 했는데, 주택을 지으려고 봤더니 아파트 대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조금 도움받고 장인어른한테도 조금 십시일반 도움받고 서로 이제 뭐 신용대출까지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영혼을 끌어 모아가지고 주택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아파트 영끌이나 주택 영끌이나 끌은 건 똑같으니까 어찌됐건 예. 열심히 막 끌어 모아가지고 지은 만큼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아파트는 이렇게 떨렁 지어지면 내가 입주하는 거지만 주택은 터파기 공사부터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뭐 어디 선배, 후배 소개 받아가지고 건축사 소개 받고 막 해서 인허가 들어가고 터파기 공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 총 소요실은 준공까지 한 7개월에서 8개월을 봤대요. 그래서 어찌됐건 7, 8개월 동안 진짜로 거의 매일같이 가가지고 네. 현장을 확인을 했대요. 회사 일 때문에 못 가는 거 빼고는 새벽같이 나가서 이 공사 일찍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터파기 하는 날은 또 뜻깊은 날이니까 진짜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다 그냥 보면서 이렇게 놀고. 근데 이게 몇 번 터파기 공사한 날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간간히 계속 마을분 한 분이 보이시더래요. 자꾸 현장 근처에. 근데 본인 현장이 어디였냐면 기존의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기존 동네가 있을 거고 거기서 차로 한 4분 거리? 굉장히 가깝죠 생각보다는. 걸어가기엔 좀 멀고. 이제 거기서부터 듬성듬성 하나씩 외지인들이 들어와 집을 짓기 시작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외지인들은 기존의 마을 분들하고 같이 붙어서 사는 건 싫어해요. 솔직히 참견도 좀 있을 거고. 근데 본인이 집 짓고 있는 근처에 듬성듬성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가? 왜냐면 나이가 한 50 초반 정도로 보였대요. 예. 딱 머리는 길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딱 머리 닦고 개량 한복을 입고 계신 검정색 뿔테를 쓰고 계신 말르신 호리호리한 분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다가가서 이제 인사를 했대요. 몇 번 뵀을 때.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어쩐 일로 이렇게 나와서 보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 나 저기 앞에 저 집 살아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동네 분이시구나. 아, 안녕하세요. 저 여기 지금 집 짓고 있는 제 집주인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버지랑 같이 들어와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묻더래요. 네. 나이가 그 당시면은 30 중반이니까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더니 똘비가 대답했대요. 아니 저 새로 결혼했는데 답답한 도심보다는 나와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저랑 와이프 둘이 살려고 집 짓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야 젊으신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 건 흔치 않은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나 뭐 땡칠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대요. 네. 인사하면서 우리 집에 가고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이분 따라서 이분 집에 갔대요. 걸어서 한 4분 정도? 3, 4분 거리? 딱 가가지고 이제 집을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잘 꾸며놓고 사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식으로 잘 꾸몄다기보다는 우리가 앤틱하다고 얘기하나요? 막 조선시대풍으로 나무 많고. 예, 막 그렇게 쫙 꾸며놓고 아 개량 한복하고 집 디자인이 어울리는구나 싶더래요. 근데 이렇게 쭉 집을 둘러보는데 사모님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여성의 흔적이. 아 혼자 사시나? 뭐 이런저런 생각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내려주는 차, 전통차 한 잔 착 마시면서 아 차향이 참 좋습니다, 멋습니다 하면서 얘기 쭉 하는데 똘비가 궁금한 것들을 서로 얘기하다 물어봤대요. 혼자 사시는 거냐고 그냥 물어봤더니 혼자 산다고. 나는 결혼 안 했고 그냥 혼자 이렇게 살고 있다.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렇게 느껴지는 기운이 그 예술하시냐고 하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쪽하고 멀고 그냥 인생 공부나 하고 이제는 남은 여생 그냥 즐기려고 벌만큼 벌어놨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다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길래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똘비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뭐 얘기를 쭉 하다가 근데 이 질문과 똘비의 답변, 특히 똘비의 답변은 저도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고 제 나이 또래라면 다 비슷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여쭤보자면 한 달에 250만 원 받는 직장이 있어요. 근데 이 직장은 주 5일에 빨간 날 다 지키고 뭐 연차부터 노동법 다 지키고 야근 특근 1도 없고 진짜로 워라밸을 중요시할 수 있는 250짜리 직장이 있고 한 550만 원짜리 직장이 있는데 휴일도 없고 맨날 야근에 특근에 회식에 직장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일에 치여서 살아야 되는 직장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돌비님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서 초이스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뭐 낮아도 그니까. 네 그냥 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쵸. 그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 생활이 있어야지 먼저. 내가 그쵸. 먼저죠. 지금 회사가 먼저겠냐고요. 네. 이제 그런 질문들, 그 다음에 뭐 사과를 좋아하냐, 딸기를 좋아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쭉 하다가 애가 슬하에 하나 내진 둘, 그러니까 세 가족 내진 네 가족이라고 했을 때 21평짜리 집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40평짜리 집이 좋을까요? 어우 평수는 클수록 좋죠. 네. 무조건 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답변을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알 수 없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특이한 질문이신데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 하는지 그냥 궁금하고 해서 그냥 물어봤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짧지만 끈끈했던 그 첫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건물들 열심히 올리고 올려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주날이 된 거예요. 야, 입주 청소는 진작에 돈 주고 맡겨놔서 끝내놨고 준공도 다 끝났고 날짜 맞춰서 세탁기, 냉장고, 테레비, 침대 막 싹 들어오고 새 걸로다가 다 네. 갖춰놓고 저녁에 와이프하고 둘이서 마당에서 딱 숯불 펴가지고 그릴에다가 소고기 하나 딱 얹어갖고 와인 한 잔 딱 때리면서 막 둘이 칼질도 좀 하고 와, 왜 재벌집 회장님들이 아파트에 안 살고 주택 사나 알겠더래요. 야, 이런 맛이구나. 에브리데이가 펜션이구나. 끝내준다. 하면서 딱 하고 둘이서 이제 또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술 좀 더 먹고 자는데 다 좋았대요. 너무 행복하고 다 좋았는데 이상하다. 냄새가 좀 나더래요, 집에서. 이게 새 집이어서 뭐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데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우리 비료 냄새라고 해야 될까? 우리 시골 가면 나는 비료 썩는 냄새? 이런 냄새가 스멀스멀 콱 나는 것도 아니고 솔솔 살살 나더래요. 네. 아무래도 여기는 도심이 아니다 보니 옆에는 다 농사 짓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가 보다. 지금은 농번기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상을 보내는데 첫날, 한 달, 두 달 그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게 길어졌는데 몸이 살이 쭉쭉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나의 기가 고갈돼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똑같이 느끼더래요. 막 몸에 힘이 없대요, 진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아이고 내 몸이 왜 이러는가. 이상하다. 물이 잘못됐나? 아닌데 우리 상수도 이거 돈 주고 다 끌어왔는데 물이 잘못됐으면 놓고 정수기까지 놓고 먹으니까 이상하다. 보약을 좀 해서 먹어야 되나? 왜 그러지? 새 집에 와서 우리가 좀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둘이서 이제 하면서 쭉 보냈는데 이제는 겨울이 또 된 거예요. 그 집에 쭉 살아가지고 한겨울에 영하 9도 10도인데 아니 그 썩은 내가 계속 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냄새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한겨울에 어떻게 그 비료 썩는 냄새가 나냐고요. 논밭에서. 네. 이건 아닌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자기 집 이렇게 주변에 혹시 내가 뭘 버린 게 있나 찾아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냄새는 안 나는데 희한하게 콱콱 나는 것도 아니고 자려고 누우면 그렇게 솔솔 나더래요. 나 돌겠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거 뭐냐. 몸은 몸대로 만신창이 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엄마, 나 이사 와서 사는데 몸도 점점 이상하고 엄마 이거 왜 근데?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야 내가 그니까 너 주택으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 니네 집 바로 뒤에 산도 있고 그 산세 기운이란 게 있는데 그 주택 아무나 사는 거 아니라고 막 엄마가 얘기를 하더래요. 예. 엄마 뭐 그런 게 어딨어. 참 그때 엄마가 그러지 말고 그럼 집에다가 멍멍이 한 마리 키우라고 다 그래서 시골집 멍멍이 그래서 키우는 거라고 엄마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좀 알아봐줘. 그랬더니 엄마가 아시는 분 통해가지고 진돗개 젖된 새끼 한 마리를 얼마 안 있다가 한 마리 구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새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추우니까 예. 집 현관에다가 이렇게 쭉 기르다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개를 풀어놓고 좀
키우고 하는데 이제 봄이 되기 전에 개를 풀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와이프랑 저녁에 이제 한가롭게 얘기도 하고 테레비도 보고 좀 놀고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듯이. 근데 둘이 이렇게 쪽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오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저 뭐야 저 사람 눈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을 이렇게 봤더니 부엌 쪽 옆에 창문에 진짜로 사람인가? 뭐가 하나 서 있더랍니다. 이렇게 커튼 사이로 보는 듯한. 오, 순간 뭐야 싶어가지고 옆에 골프채 하나 딱 빼들고 뒤로 막 나갔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저기 한 4분 거리에 살았던 그 개량 한복 입으신 분이 서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본인을 전혀 놀라지 않고 쏙 쳐다보면서 방금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왜 여기 서 계세요? 너네 집을 그렇게 몰래 숨어서 훔쳐보시고 나 그러신 분인 줄 몰랐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아니 살려달라고 방금 소리 지르지 않았냐고. 나 소리 듣고 지금 온 건데 집에 왔더니 인기척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안에 사람 있나 쓱 본 거라고. 아니 도와주려고 온 사람한테 고맙다고 못할지언정 이게 뭐 뭔 경우냐고 하면서 걱정을 막 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희가 TV를 크게 틀어놓고 봤어도 다 문 닫고 있는데 대까지 들릴 만한 텔레비도 아니고 여기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뭐 잘못 들으신 것 같구만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다면 다행이고요. 뭐 아무튼 그럼 저는 갈게요. 그리고 가더래요. 그냥 들어와서 와이프한테 저기 앞에 사시는 그분이라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야 왜 숨어서 봐 미친놈 같아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집 펜스를 안 쳤었대요. 왜냐면 펜스 치는 게 생각보다 돈이 좀 든대요. 처음에는 이제 펜스를 안 치고도 이제 사니까. 그러다가 펜스 우리 그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연두색으로 된 이렇게 펜스 아시죠? 성인 남성 이렇게 허리 정도 오는 그 펜스를 쫙 쳤대요. 돈 들여가지고 펜스 다 치고 이제 걔도 나중에 바깥에다 이제 키우고 그럼 누가 오면 막 걔가 짖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가면서 이제 희한한 경험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집에 와이프랑 둘이 자고 있으면 동시에 깬대요. 동시에 잠에서 벌떡 깨가지고 둘이 동시에 하는 말이 소리 들었냐고. 와이프도 오빠도 지금 그 소리 듣고 깬 거냐고. 야 뭐냐 뭐가 이렇게 기어다니냐 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거실이랑 화장실이랑 막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 소리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분명히 야 네가 듣기엔 그 무슨 소리였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모르겠어 오빠 이게 뭐가 기어가는 소린데 그랬더니 똘비 얘기를 했대요. 야 그거 뱀이 기어가는 소리 같지 않대? 뱀 소리 같지 않대? 그랬더니 와이프도 그런 거 같다고. 근데 오빠 이게 뱀이 있을 리는 없잖아 집안에. 그지?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참 우리가 이거 시골에 와가지고 내가 괜히 오자고 했나. 일단은 자자.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리고 이 뭔가가 기어다닌다고 느껴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걔가 미친 듯이 짖었대요. 바깥에서. 근데 이게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멍멍이한테 가가지고 왜 그랬냐 물어보면 멍멍이가 사람 말로 대답을 해주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저녁을 먹고 치우고 저녁 한 8시 반 9시 어두웠는데 걔가 마당에서 펄짝펄짝 이렇게 뛰고 막 낑낑거리고 막 긁더래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푹 자고 일어났더니 멍멍이가 죽었더래요. 아니 또 야는 왜 죽었나 하고 슬프죠. 그래도 걔를 좀 그래도 한참 정이 들었는데 아직 성견도 아니고. 근데 이 개를 어찌됐건 이제 뭐 묻어주고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 한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같이 아는 분 와가지고 이거 개가 이거 약 먹었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 우리 어릴 적에 많이 봤어. 이거 빵이나 이런 데다가 농약 타갖고 걔 먹이면 이렇게 죽어 하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아니 그러면 누가 일부러 뭐 이렇게 먹을 거에다 농약 타고 던져갖고 얘가 지금 먹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치? 이거 100%라고 나 여러 번 봤다고 어릴 적에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안 그래도 입 주변 뭐 이렇게 그것도 긁고 막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CC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건 없고. 어찌됐건 멍멍이를 잘 묻어줬대요. 진짜로 근데 많이 슬프고 이렇게 묻어주고 와이프랑 개를 한 마리 더 들여올까 하는데 와이프는 반대를 하더래요. 네. 아, 키우지 말자고 너무 마음 아프다고. 똘비도 그러자. 그냥 또 뭐 어떤 진짜 미친 사람이 또 농약 타고 던지면은 멍멍이가만 또 죽을 거니까 그러지 말자. 그냥 키우지 말자. 차라리 새콤을 알아보자 했는데 오심하고 시골하고 새콤 설치 비용이 좀 단가가 다른가 봐요. 또 단가 얘기를 듣고 새콤은 됐고 문 잘 잠그고 자자. 그래가지고 자는데 이게 시간이 이제 흘러 또 다음 겨울이 됐을 때 그 전까지도 진짜 와, 그 이상하게 기어다니는 소리는 진짜로 한 번씩 계속 났었고 뭔가 둘 다 진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점을 찍은 사건이 나온 게 자는데 또 그 기어다니는 소리가 나서 둘이 동시에 깼대요. 이것도 웃기대요, 진짜. 예. 자다가 동시에 깨는 것도 참 웃긴데 동시에 깨가지고 이제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굳이 거실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그날은 소리 자체가 좀 더 리얼하더래요. 그냥 뭔가가 한겨울에. 그래서 나가봤대요, 거실에. 와, 거실에 뱀이 있네?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시골에 살더라도 한겨울에 이게 이제 겨울잠 주무시고 계셔야 될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돌아다닌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구멍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옆에 있는 골프채로 일단은 두드려갖고 이제 죽이고 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두드러 패갖고 보내고 일단은 이렇게 골프채 끝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집 밖에다 일단 던져놓고 완전히 죽은 거 확인하고 어디로 들어왔을까 같이 막 궁리를 하는데 부엌 옆에 창문이 잠금장치가 열려있더래요. 분명히 자기들이 자기 전에 진짜 몇 번을 확인을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정말 말이 되나? 그러면서 자꾸 머릿속에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앞에 살고 있는 그분 계량한복 그분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이장님이 평상시에 왕래가 많고 친하게 지냈던 게 아니거든요. 거의 마을하고는 뭐 담을 쌓고 지냈어요. 그냥 서로 얘기할 것도 없고 아침 일찍 나가서 일 끝나면 들어오니까 이장님 집이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묻고 물어서 이장님을 이제 저녁에 뵀대요. 네. 집에 가 이장님 저기 뒤에 그 흰집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얼굴을 이제서야 보는 것 같네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 이사 올 때 한번 보고 저기 이장님 죄송한데 저희 집 앞에 저 집 하나 짓고 사시는 분 있잖아요. 혹시 그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도 잘 몰라. 똘비 씨하고 똑같이 똘비 씨 오기 한 1년 전에 왔나? 우리도 잘은 모르지. 그냥 똘비 씨하고 똑같아. 우리랑 뭐 왕래 없이 살아.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이장님한테. 이장님 여기가 혹시 한겨울에도 뱀이 막 나오고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어이없던 듯이 웃으면서 아니 아무리 여기가 도시하고 가깝다고 해도 어떻게 한겨울에 뱀이 나오나 이 사람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저기 엊그저께 자는데 저희 집 거실에서 이 뱀이 나온 거라고. 그랬더니 이장님이 보면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이거는 아니 요즘 날씨가 어떤 날씨인데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뱀이 그럼 애초에 집 안에서 이 뱀이 살았으면 이해가 된다. 근데 그랬으면 봤어도 진작 봤을 거고 이건 내가 봤을 때 애초에 집에 살고 있던 뱀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혹시 저분에 대해서 다른 거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한번 주셔요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갔대요.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오빠 그러면 뱀이 혹시 싱크대 밑에나 어디 이런데 혼자 숨어 있다가 그때서야 보인 거 아니냐. 그래서 뱀소리가 들렸던 거 아니냐. 똘비도 차라리 그런 거면은 다행이다. 그런 거면 차라리 다행이다 하면서 둘이 보내는데 그날 밤에도 또 뱀소리가 나더래요. 그럼 그 기존에 있던 뱀소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짜 뭔가 알 수 없는 소리라는 건데 예. 이 소리의 냄새에 막 시달리면서 와 돌아버리겠다. 그래서 엄마랑도 상의를 했대요. 이 집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엄마는 네가 정 못 버티겠으면 그 집을 팔고 나오는데 그런 시골에 지은 주택들이 팔기도 어려워요. 또 아파트처럼 매매가 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예.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또 봄을 한번 맞이하게 돼요. 봄이 되고 그 계량한복집 본인 집 그 뒤에 좀 더 떨어져 갖고 터파기 공사를 하나 하더래요. 누군가 하나 또 들어오더래요. 이 동네에. 그때가 제가 봐도 주택을 이렇게 많이 그 동네가 들어온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공사를 하는데 또 누군가 하나 들어오는구나. 하면 조만간에 인사는 오겠지.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내는데 이제 똘비가 담배를 피거든요. 예. 근데 집안에서 이제 피면은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와이프한테 이제 안 죽을 만큼 맞든가 죽을 만큼 맞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피면. 예. 그러니까는 이제 어차피 주택이니까 바로 그냥 베란다 나가가지고 쓰리빠 신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새로 터파기 공사하고 이제 조만간에 그 콘크리트 타설 바닥에다가 그렇게 보였었는데 거기에 사람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게. 원래 이 시간에 공사를 하나? 지금 시간이 밤 11시인데? 하면서 이렇게 담배 한 대를 피고 들어가서 자는데 예. 새벽에 사람이 웃기대요. 자다가도 뭔 생각이 번뜩 난대요. 그냥 자다가 뭔 생각이 번뜩 나갖고 벌떡 일어났대요. 벌떡 일어나갖고 시계를 보니까 아침 새벽 5시 반이더래요. 그래서 와이프를 깨웠대요. 여보 일어나봐. 그랬더니 막 이제 자다가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왜 또 당신 소리 들었냐고. 난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후라시 들고 나 좀 따라와봐. 그랬더니 와이프가 왜? 저 소리 지르더래요. 그래서 와봐. 저기 새로 짓는 집 있지. 내가 뭔 생각이 좀 났거든. 와봐.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 갔대요. 거기를 가가지고 봤더니 터파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거기다가 붓기 전에 우리 철사를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한 걸 이렇게 쭉 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타설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하면은 그 각 모서리, 4군데 모서리 쪽에 뭔 흔적들이 좀 있더래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후라시를 잘 비추라고 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서 삽질을 해봤대요. 거기를. 그 철사랑 옆으로 좀 제껴내고 이렇게 흔적 있는 거 삽질을 했더니 어느 정도 삽질을 조금만 했는데도 텅 하고 뭐가 걸리더랍니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걷어내고 봤더니 항아리 뚜껑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여기 불 좀 잘 비춰봐 하고 항아리를 잡고 뚜껑을 잡고 쓱 열었는데 잘 안 보이니까 더 이렇게 쓱 가까이 보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게 거기서 뱀이 한 마리가 팍 튀어 올라오더래요. 항아리에서. 예. 살아있는 뱀을 한 3-4마리를 넣어놨더래요. 그 작은 항아리에다가. 운매. 너무 놀래갖고 다시 항아리 뚜껑 급하게 닫고 각 모서리를 다 파봤더니 뚜껑은 차마 못 열어보고 항아리 하나씩 다 묻혀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들어가자. 들어가고 생각을 잠깐 하다가 이제 동이 트고 6시 반 7시쯤 되니까 현장 일하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현장에 도착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도착하신 분이 한 7시 15, 20분 되니까 도착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여기 공사 담당자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내가 총 책임자는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여기 4군데 모퉁이 보시면은 흔적이 있거든요. 얘기를 쭉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똑같이 제끼고 뚜껑을 살짝 열고 보더니 어이구 하면 뚜껑을 닫더래요. 누가 이랬어요?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건 모르겠고 내가 밤에 여기 실루엣이 보여가지고 솔직히 의심되는 사람은 있는데 내가 확증이 없다. 네. 확증이 없어. 그랬더니 일단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쪽 알아서 했겠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보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찜찜한 거예요. 예. 왜? 우리 집 바닥에도 내 모퉁이에 항아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까볼 수가 없어요. 예. 이미 항아리 위로는 두껍게 콘크리트가 타설이 된 상태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고요. 어떻게 까서 볼 수도 없지. 기분은 더럽게 찝찝하지. 저 맞은편에 개량 한복 입은 놈은 한 번씩이 보이는데 점점 이놈 눈가리가 사람 눈가리가 아닌 것 같지. 뭔가 의심은 짙어져 가지. 막 이러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아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은 경관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좀 한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졸라졸라 했더니 그분에 대해서 신상을 마음대로 아무리 경찰이어도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니그 집 가가지고 선배였대요. 그 경관분이. 예. 니그 집 가가지고 저녁밥이나 한 끼 같이 얻어 먹고 맥주 한잔 하고 그분 만약에 얼굴을 보면은 같이 한번 얘기나 해보자. 느낌이란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밥 먹기 위해서 와서 일부러 그분 집 앞을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분을 본 거예요. 인사하고 와가지고 어떠세요 형님? 뭐 경관으로서 이게 촉 같은 게 확 도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평범한 분 같긴 한데 근데 네 말을 내가 총체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그래 저분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까 일부러 내가 대화 나눌 때 질문을 몇 개 해봤는데 돌아온 답변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 같지는 않았거든. 글쎄다 참 어려운 문제다 하면서 잠깐만 내가 그럼 좀 나갔다 와볼게 그러면서 나가길래 형님 같이 가요 막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그 개량 한복 입으신 분 집으로 가더랍니다. 예. 가가지고 뚝뚝뚝뚝 두들기더래요. 그분이 개량 한복 입으신 분이 이제 나오실 거 아니에요. 저는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었고 실은 보여줬대요. 자기가 누군지 네. 경관이란 걸 보여주고 제가 물론 요 똘비가 지인이어가지고 좀 놀러 오긴 했는데 이쪽 근처 저희가 안 그래도 조사하고 있는 게 좀 있었는데 실례가 안 되면 잠깐만 그 집 안에 몇 가지만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대로 들어가서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영장이 있진 않은 한 마음대로 들어가는 말도 안 되고.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얼마 전에 옆에 현장에서 그 뱀 항아리가 발견이 됐다고 누군가 그 불법으로 그 폐기물을 이렇게 매립을 한 거죠.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마침 이 동네니까 뭐 온 김에 저도 업무 좀 하려고 한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라고 문을 쫙 열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따라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경관분이 여기저기 딱 보고 또 뭐 깔끔하더래요. 그냥 너무 깔끔하더래요. 남자 혼자 사는 집 같지 않지. 너무 깔끔하고 알았다고 너무 감사하다. 협조에 너무 감사하다고 문 닫고 이제 주택이니까 이렇게 360도를 삥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똘비 집에 와가지고 한참 혼자 생각에 빠져 계시더래요. 그분이 형님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랬더니 아니 뭔가 이상한데 뭔가가 조금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그러더래요. 형님 뭐가요? 그랬더니 나도 뭔진 모르겠어.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저 이상한데 하면서 저녁 먹고 하다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그 형님이 왜 형님? 그랬더니 그네 집 안에 들어가서 봤던 구조랑 집 바퀴랑 봤을 때 남는 공간이 많다. 야 이거 저기 안 보이는 공간이 있다 야. 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집 안에 둘러봤을 때 봤던 크기랑 집 밖에서 봤던 크기랑 비교해봤을 때 크기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거든.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뭔 느낌인지 했는데 맞네. 이거 뭔가 있긴 있다야 저기 집 다 보여준 거 아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형님 근다고 형님 무턱대고 가갖고 너 따고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형님? 그랬더니
그니까, 예. 일단은 그럼 네가 옆집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좀 해줄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다고 얘기는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옆에 새로 들어오기로 한 집, 어째 집주인 또 수소문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항아리 묻혔다고 말한 사람인데 사실 우리 집에도 묻혀있다고 의심은 되고, 저 맞은편에 있는 개량한복 입은 놈이 범인 같은데 확증은 없는데 이런저런 일로 뭐 집에 빈 공간이 있어 보이는데 신고를 좀 일단 해주셔라. 그러면은 지인분 통해서 일단은 이쪽 담당 관악경찰서에 또 아시는 분이 있으면 통해가지고 확인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 한 번만 접수 좀 해주시면 안 되냐 해가지고 그분이 접수를 해주셨대요. 근데 이 접수를 할 게 사실은 큰 게 없어요. 그냥 불법 매립 그냥 그걸로 접수를 했는데 어찌됐건 정식으로 접수가 됐으니 움직일 빌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라인에 타가지고 다시 그 집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영장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이 접수됐다는 거 보여드리고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하겠다. 네. 그리고 확인을 했는데 확인 과정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진짜로 숨겨진 공간이 있었대요. 이게 주택이니까 다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 숨겨진 공간에 뭐가 있었냐면 혹시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시면 나왔을 텐데 땅꾼들은 수백 마리의 뱀을 이렇게 놓고 키우잖아요. 예. 진짜로 한 20마리는 좋게 돼 보이는 뱀들을 사육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디 파충류 샵에서 보는 식으로 사육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바닥에다가 그냥 톱밥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어디서 그냥 주운 뱀들 그냥 놓고 하고 막 옆에 먹이로 쥐 던져놓은 것들이 있고 가관이더래요. 그냥 전형적인 땅꾼들 단속 나갔을 때 보는 장면들이래요. 그게 이거 뭐냐고 이제 거기서 이상한 추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나 그냥 뱀을 좋아한다고 뱀 좋아하는 게 문제냐고 그랬더니 옆에 항아리 그러면은 거기에 뱀 들어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거냐고 아니다고 아니 무슨 증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근데 사실 그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쪽하고 연관지어서 뭔가를 처벌을 할 수도 없고 또 심지어 이 사람 때문에 누가 잘못된 것도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이거는 집에다가 그렇게 대량으로 뭐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없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이제 바뀌었죠. 똘비는 집을 뜨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내놨대요. 집을 내놓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 열고 봤더니 개량한복 그분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쩐 일이시냐고 경계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잠깐만 나오셔갖고 얘기 좀 하시자고. 그래서 나갔대요. 그랬더니 집 내놓으셨다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찜찜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동네에선 더 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도시로 다시 들어가려고요. 그랬더니 똘비가 그 당시에 거기 집을 짓는데 총 한 3억이 조금 넘게 들었어요. 네. 근데 거의 한 반토막보다 조금 더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본인한테 거의 반토막 가격에 넘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이. 근데 똘비가 생각했을 때 그건 그래도 너무 가격이 너무 빠지니까.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뭘 얽히기가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알아서 팔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다시 그 질문을 꺼내더래요. 220만 원, 250만 원, 21평, 40평 그러면서 이봐 똘비군 그러더래요. 예. 그때 똘비군이 나한테 대답하기로는 한 달에 250만 원 받는 걸 택한다고 했지. 근데 40평에 산다고 했지. 나는 말이야. 나는 자네 같은 사람들만 보면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좀 말이 심하시네요. 제가 그쪽한테 뭘 잘못했길래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생각을 해봐. 돈은 조금 벌고 싶으니까 큰 집에 살고 싶다고 하면은 도둑놈신 뻔 아니야? 나는 말이야 너희 같은 X들을 보면은 구역질이 나와.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인생 살까? 그러면서 또 네 돈도 아니라고 했잖아. 빌린 돈으로 와가지고 왜 벌레가 사람 흉내 내고 살라고 그래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 상황이. 아니, 이보세요. 내가 그쪽한테 돈 빌렸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200만 원을 받고 싶은데 40평에 살고 싶든 60평에 살고 싶든, 그건 내 자유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냥 꺼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하는데, 거실에서 뱀이 왜 나왔을까? 걔는 왜 죽었을까? 내가, 너 살려준 거야, 임마. 한번 며칠 동안 잘 지내봐, 집 팔릴 때까지. 자신 있으면 지내봐. 역겨운 글들어요. 이제 그때 느껴지더래요. 이 사람은 또라이구나. 진짜 또라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래요. 그냥 어린애가 이런 데 들어와서 사는 게 배알이 꼴렸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그렇게 사는 게 배알이 꼴렸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을 되게 증오를 하고 있더래요. 그냥 이유는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팔아달라고, 반값이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덜 받아도 되니까 팔아달라고 하고 집이 팔렸대요. 진짜 집은 팔렸는데 아시죠? 대출받은 돈도 다 못 메꿨대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서 아버지랑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은행 돈 내고 근저당 해지하고 그 집에서 나왔는데, 본인은 그 집에서 나오니까 느낌이 목을 조르고 있던 게 조금 풀린 느낌이었대요. 근데 와이프는 계속 진짜 계속 힘들어했대요. 나왔는데도. 그래가지고 똘비가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와이프가 계속 몸이 점점 더 허약해지니까.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대요. 문을 막 두들겼는데 인기척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현관문을 땡기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더래요. 근데 똘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식 말고는 지금 답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곡괭이랑 동원해가지고 현관문을 뜯어내버렸대요. 그리고 그냥 들어갔대요.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신고하려면 해라, 그거였대요. 그냥 현관문 물어주면 되지, 까짓거.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해집고 다니는데, 나중에서야 막 그런 것들이 보이더래요. 진짜로 이런 거를 신봉하고 믿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처음 본 건데, 똘비도. 똘비가 저한테 얘기해주기로는 흑마술이래요. 흑마법? 저주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인데, 우리가 아는 그 서점에서 파는 이런 반듯반듯한 책도 아니고 진짜로 고서적 같은 것들, 그런 거 뭉치에다가 요즘 책들 내용에서 막 그런 거에다가 한쪽에 보니까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본인 그냥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닭피를 모아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더래요. 이거 진짜 또라이구나. 그래서 기다렸대요. 들어오면은 일단은 귓방명이한테 후리고 시작을 해야겠다. 저주를 건 거면은 풀어라. 아니면은 너 죽여버리겠다 얘기하려고.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경찰이 됐건 뭐가 됐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증거가 1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와이프가 그때 몸이 너무 많이 쇠약해졌을 때요. 진짜. 이게 사람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을 때요. 집에서. 병원 가서 영양제를 맞추고 별걸 다 해봐도 답이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갔던 거거든요. 근데 기다렸더니 그 양반이 오더래요. 가가지고 멱살을 딱 잡고, 야, 너 나한테 뭔 짓을 했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빨리도 오셨네.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와이프한테 뭔 짓 했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신지 난 모르겠네. 너네 집에 와가지고 대뜸 댁 와이프를 뭔 짓 했냐고 그러면 어디로 이사 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하나? 막 이렇게 웃으면서 비꼬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놓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이쯤에서 풀어주면 안 될까? 저주가 됐건 뭐가 됐건 그냥 그만 좀 방법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야, 그래서 저번 날에 말할 때처럼 당당하셔야지 왜 그래? 막 껄껄껄껄 웃으면서 글더래요. 여기서 진짜로 똘비가 제일 소름이 돋았대요. 드디어 되네. 글더래요, 그분이. 근데 똘비도 모르겠대요. 진짜로 이게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는 힘과 저주가 있어서 그런 일이 펼쳐지는지 어쩐지는 정말 모르겠대요, 똘비도. 와이프가
진짜로 뭔가 심신이 쇠약해져서 그냥 진짜로 본인의 천수가 그때까지여서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섭더래요. 빌어도 안 되고 별수를 써도 안 되더래요. 돈을 주겠다 그래도 그냥 코웃음 치지, 무릎 꿇고 빌어도 코웃음 치지.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와이프분이 가셨대요, 재수 씨가. 근데 똘비랑 얘기를 하는데 똘비도 솔직히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유는 몰랐대요. 병원에서도 이유는 몰랐고 이게 진짜로 사람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죽을 때가 되면 이유 없이도 죽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그냥 그런 우연히 아다리가 맞은 거였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저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굳이 주택에 살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갔던 걸 너무 후회한다고. 친구들도 많은 내용이니까 뭐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막 깊이 감추고 있던 얘기를 저한테 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더 궁금한 거가 야, 이 집 산 사람은 잘 사냐?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잘 사냐? 그랬더니 그 똘비가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나 모르겠다고. 나 모르겠는데 내가 그 집을 팔 때 그래 나도 솔직히 그래 나도 나쁜 놈이라고. 나 살자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판 거니까 나도 나쁜 놈이긴 한데 모르겠다고. 솔직히 확인해 보려고도 안 해봤다. 그래서 똘비한테 야, 집원이 몇 번이냐? 아, 집원. 예, 왜냐면은 이제 토지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소유주가 바뀐 게 쭉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등기부등본을 떼봤죠. 예. 얘 이후로 2번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빠른 시일 내에. 예, 그렇죠. 아, 이게 뭔가 있긴 있구나. 예. 아, 그러면서 이게 그래 재수 씨 참 얘는 지금도 마음 아파하니까 예. 그런 거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나? 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쳐가지고 연구하고 뭐 이런 또라이들이 있긴 있구나 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갖고 와봤는데 좀 내용이 부황부황하니 이상하긴 한데 들었을 때 재수 씨에 대한 거는 너무 가슴 아팠지만 네. 그래도 조금 색다른 얘기를 조금 전해 들은 거여가지고 가져는 와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죄송해요. 아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 진짜 이런 얘기가 있구나를 항상 동네꼬마님 때문에 안다니까요. 이게요. 네. 우리 귀족님들도 열심히 들쑤시고 다니다 보면은 나와요. 아, 그렇긴 하지. 근데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그게 더 많잖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묻다 보면은 질문을 하는 스킬이 점점 늘어요. 내가 미친놈으로 안 보이면서 물어볼 수 있는 스킬이. 맞아. 우리 귀족님들도 그렇게 좀 해봐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타고 얘가 이런 일이 있었어? 얘 아는 사람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나온다니까요. 진짜 신기해요. 아니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최근 일이잖아요. 19년도면 그렇게 오래된 최근이에요. 일은 아닌데. 네, 최근이에요. 야, 이런 미친 사람들이 다 있구나 진짜. 그거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신기하대요. 네. 자, 오늘 동맹꼬마님께서 정말 신박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어요. 동맹꼬마님은 그냥 뭐 밥 먹는 이야기 해도 무서워. 예, 그 말투만 들어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동맹꼬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여기도 계실 거예요. 예, 솔직히 여기도 계실 건데 그런 흑마술이나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그거를 연구하는 분이 분명히 전 여기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진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